이게 이제 옛날에 그 저기 세모 때 부도가 났을 때 네. 그걸 법정 관리를 해서 다시 그 집에 돌려준 게 문재인 변호사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다르고. 그건 아니고. 문재인 법정 관리인 변호사는 아닌가? 그때 그 할 때 법정 할 때 그 뭐지? 이 채무에 대한 소송 같은 게 있었어요. 예. 관제인이라고 해요. 관제인, 그 법정 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법정 관리인이죠. 그걸 관제인이라 할 그래요. 때 네. 채무를 그 유병헌 일가한테 부과하지 않고 면제시켜 주도록 변호를 하는데 문재인 법률사무소가 맡았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그게 돌려준 거죠. 채무를 면제하면 그 집에 돌아가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오너십을 인정한 거거든. 대통령 토론에서도 나왔는데 네. 그 노무현 정부 당시에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때 네. 세모가 다시 회생할 때 부채 탕감 정책적으로 관제는 이제 뭐 개인적인 말하자면 아니요. 관제인은 법원이 변호사 중에 임명을 해요. 법원이 임명을 해요. 그거는 이제 세모에 대한 거고 세모가 다시 청해진 회원으로 회생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다시 청해진 회원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던 핵심적인 요소가 그 부채 탕감이 있습니다. 1,040억인가 뭐. 나는 그래서 그 법률회사 문재인의 그 문재인 변호사하고 많아요. 지금 대통령 문재인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대통령 문재인의 그 저기 뭐야 명예를 훼손할 뜻이 전혀 없어요. 네. 그리고 뭐 또 그게 또 뭐야? 그때 달라요. 그때 달라요. 근데 이제 뭐 어쨌든 문재인 유병헌의 인권과 자산권과 기업 경영권을 애초에 문재인 씨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문재인 지금 대통령 우리 공식으로 그 대통령이 사실은 노무현 씨가 문재인을 발탁한 걸로 돼 있는데 아닙니다. 노무현 씨는 혼자서 개인적으로 독립적 그 변호사를 좀 하다가 그 판사하다가 나와가지고 그 문재인 법률사무소가 더 먼저 생겼고 거기에 더부살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나가 문재인이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내가 요새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굉장히 살벌한 세상에 오게 됐는데 그 원조가 노무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요새 좀 다시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강도가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래서 이제 노무현은 그 낭만적이고 좀 착한 구석이 있어. 그러니까 둘 다 뭐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참 그 파괴적으로 봤는데 지나고 보니까 구관이 명관이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게 현실상 역사의 미스터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거죠. 이 공적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일반화된 시정에서 말하는 상식이나 사실이 어떤 게는 허위에 근거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집단 사고 이게 너무나 횡행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게 권력을 갖거나 돈을 갖거나 혹은 소위 힘께 나서는 엘리트들이 어처구니 없는 망상에 지금 젖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남북 관계를 민족 동질성이라고 하는 그 어떤 포장 안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반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이러나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천천히 챙겨보지 않으면은 그게 어떤 구조로 돼 있는 게 잘 안 보여요. 근데 지금 그 북한에 대해서 아주 이 사족을 다 빼고 보면은 결국은 북한 체제라고 하는 거는 김일성 3대 김가 가문이에요, 가문. 그러니까 북한을 하나의 거대한 세월호로 보면 돼.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문장구고 탈출한 16명이 북한의 상류층이고. 그렇죠. 유병헌이가 김정은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유병헌처럼 죽을 거라고. 그러거나 생각합니다. 지금 잘못 개기면 그러니까 완전히 밖에 내려놓고 튀어버려야지. 그러니까 럼프형 살려주세요 하고 튀어야 된다니까. 그 선장. 아니 뭐번에 푸틴 만났을 때 나는 진짜 쟤 진짜 머리한더라. 아직 평양 안 들어왔죠.
아직은 찬스가 있네. 그러니까 튀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이에요. 뭐 이거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튀었어야 어제 된다고. 그런 생각 좀 들던데 예, 어쨌든 이제 튈 수도 없겠구나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면은 예. 싱가포르 회담부터 이게 소위 말하자면은 네네. 현상 유지 게임이 아니라 현상 변경 게임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미국은 북한의 안전, 북한이라는 국가의 국가 안전을 보장한다는 거. 보장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비핵화한다면 침공하지 않겠다. 않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너희들이 정상 국가를 리드할 수 있는 지도층으로 바뀌든지 아니면은 그게 사실 될 수가 없어요. 없으면 우리가 강제로 그렇게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시켜주겠다. 그리고 그거예요. 뭐 거기에 필요한 무슨 보정이 필요하다면 해주고 그다음에 자금이 필요하면 그것도 정상 국가의 그 위치로 그런 자격으로 그건 도와주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남북 관계 지금 우리가 한 4반세기 이상 뭐 근 30년 가까이 북한의 핵 문제에 이게 몰입이 돼 가지고 모든 정치나 사고나 이런 것들이 돼 있는데 핵은 아무리 거대해도 그건 수단입니다. 인간이 통제하는 정치가 통제하는 혹은 사용하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이 이게 지금 전도가 되면 안 되는데 한 30년 가까이 사람들이 여기에 몰빵이 돼 있으니까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저기 중국도 그렇고 몰빵이 돼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마치 말하자면 만병통치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핵이 없어진다 해도 북한의 그야말로 사교 전체주의가 변경이 안 되면은 언제든지 의미가 없죠. 다시 생기지. 다시 생기죠. 언제든 다시 생기지. 우리 핵 없을 때 비행기가 바로 그냥 떨어지고 그 칼기. 칼기 사건도 있었고 좀 더 올라가면은 남쪽에 저기 대통령을 죽이려고 육탄으로 들어와서 하려고 그러다가 하고 울진삼척 김신조. 그러니까 그 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남북한의 문제, 궁극적으로 남북한의 문제가 안정화되고 개선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정치적 변경이에요. 평양이 국가로서 정상국가와 정상으로 작동되는 경로를 평양이 선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그 경로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압박을 하고 필요하면 지원을 하고 그런 거지. 핵이 없어지면 김씨 가문 체제를 보장을 한다? 이거는 안 하니만 못한 겁니다. 이 대목에서 이제 아주 역설적인 걸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북한 자유화의 1등 공신은 김정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김정일이 우리 결과가 되면 이제 그렇겠죠.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북한은 정상국가 어느 정도 그래도 정상적으로 좀 돌아가는 국가가 돼야 되는데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가 되는 유일한 길은 결국 미국에서 접수당해가지고 그렇죠. 해방돼서 자유조선으로 나가는 길 외에는 없어요. 그 길 외에는 베트남이라든지 지금 뭐 카자흐스탄 혹은 우즈베키스탄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과거에 공산당 혹은 노동당의 뿌리를 두고 변신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었을 텐데 그 길을 막아버린 게 김정일이라고 당을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1960년대 후반부터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너서 자살길로 가고 있죠. 즉 다리를 불태워버린 거예요. 불태워버린 거예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가 그 짓을 해놨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했죠. 거기다가 이제 핵과 ICBM까지 아버지가 탑재를 해버렸으니. 그러니까 어떤 이게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혼자 있으면은 그 문제를 아마 논리적으로 보다는 감정적으로 이해하니까 아마 한 잔 먹으면은 피를 먹을 영감탱이 이야기를 한다. 그 아버지 부르는 그 평안도 용어나 저 지방들 용어가 영감탱이라고 영감탱이라고 부르잖아. 빌어먹을 영감탱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 관계를 볼 때 목적과 수단을 전도시켜서 거꾸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남북한 문제도 정치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그 동아일보 같은 데나 이런 데 보면 조중동 또 그 버르장머리 나오는데 이제 뭐 이렇게 그
김영철 날리고 예, 예. 최선희 이용호 라인으로 이제 외무성 라인으로 내세워서 북한이 그렇죠. 100개 흔들 것 같다. 예, 예, 예. 뭐 이런 식의 또 분위기를 잡아요. 예, 예. 이 조중동 예, 일부가. 예, 예, 예. 그럼 자 그런 식의 분위기가 만에 하나 연출된다고 보자고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이제 악망문을 써서 럼프형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군 배 타세요. 다 실현하겠습니다. 하고 악망문 써서 딱 이제 미국한테 무릎을 꿇을 가능성이 있는지 첫째. No, never. 먼저 뭐 백기양보 악망문 안 쓴다. 안 쓰고. 아, 나 우리 정원 씨가 나한테 저기 용돈 주면 내가 그 악망문 영어로 잘 써줄 텐데. 왜냐면 저기 그 악망문 쓰는 순간 죽으니까 죽으니까. 못 쓴다. 그다음 두 번째. 밑에 있는 참모들이 1등 항해사들이 1등 항해사들이 세모의 1등 세월호의 1등 항해사들이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만약에 그 선장이 그 안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악망문 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죽을 각오로 사적 생을 되새기면서 국가를 정상화를 만들어 봅시다. 그게 되어야 아마 트럼프 아저씨가 받아줄 것 같으니까 이런 조치를 합시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빅딜 합시다라고 지금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못하죠. 그 얘기 입술 떨어지는 순간 바로 고사포로 차용돼요. 바로 예. 고사포로 채용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안 하더라도 1등 항해사들끼리 처형한다고. 말하자면은 사교 체제에 이제 우리가 지금 참 우리 스스로 불행해 있는 우리가 경험을 했는데 오대양 사건 세모 저기 회사 오대양 세월호 구원파를 보면은 그건 뭐 딱 축소판입니다. 가장 더 악마적인 저기 그거에 축소판이 아니고 오대양 세월호 구원파가 쟤들의 축소 그러니까 얌전한 축소판이에요. 그 얌전한 축소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로 보면은 결국은 거기에서 신명의 회의해서 우리 나가 죽어도 좋으니까 이건 안 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되죠. 내가 아니 하나님 안 믿어도 하나님 믿으면은 그건 그 엄청난 거고 그거 안 믿어도 일말에 그래도 좀 이건 뭐냐면요. 원숭이 그러니까 영장류로서의 본능이 있으면 그렇게 해요. 영장류가 그 폐개누물이어 갖고 무리짐승이어서 동료애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민을 느끼는 거거든. 그 제가 이건 내가 사적인 이야기를 하나. 그러니까 원숭이만도 못한 존재들인 거야. 내가 사실은 남자가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월호 사고 나고 애들이 다 수장되고 난 뒤에 그 다음 날 내가 중계를 봤습니다. 중계가 나온 게 제 첫 장면이 세월호를 책임진 선장이 팬티만 입고 이 하늘색 이 모포를 두르고 5만 원짜리를 말렸습니다. 그 순간 저건 인간이 아니고 영혼이 달아났구나. 돈이 얼마나 영혼을 저렇게 빼는가라고 하는 그 정말 안 좋은 기분에다가 그 다음에 기관장이 튀어나와서 배를 최소한 마지막까지 조금 사람이 그 물이 넘실거리고 생명이 위협을 받으면 선장이 아니라 기관장이 먼저 지살라고 할 수 있어요. 책임을 다 해야 되지만 그건 사력을 다해서 그런 훈련 다 받아서 다 직업적으로 선장도 되고 기관장도 되는 거 아니었어요? 예. 근데 그걸 다 인정한다 치더라도 자기 생명 위협 때문에 먼저 튀었다 치더라도 전화를 해서 나올 때 그게 남은 사람들한테 나올 때 나는 어떨 길에 내가 책임 다 질 테니까 이거를 방송을 제대로 해서 빨리 탈선 방송을 하고 1등 항해사 기관장 이런 애들이 그걸 최소한 그 말을 했어야지. 이제 나와서 지 목숨을 건졌잖아. 네. 그러면은 그래야 되는데 나오면서 또 세뇌된 사람들이 우리가 아비규환에서 무질서한 서로 밖으로 튀어나갈 아비규환이 200몇십 한 300명 정도가 나올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거기에서 순수 헬기 늦게 잡으면 죽을 수도 있다. 내가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만장일치죠.
만장일치로 회의를 하고 경문까지 잠그고 범죄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걸 보면은 그 안에서 지금 북한의 참모들이 어느 누구 하나도 속으로는 내 개인적으로 튀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번에 대사같이. 그러나 입을 벌리는 순간 이렇게 가야 합니다라고는 의견은 개진 못 안 하는. 말하자면은 네. 동료가 성립되지 않죠. 북한 사회에서는. 왜냐하면 옆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 그리고 동지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상황에서 내가 내 한 몸 불살려서 아주 정교하게 계획을 짜서 아무리 물샐 틈 없는 그게 있더라도 나는 내 혼자서 죽여야 돼 라고 하면은 벌써 저런 체제에서는 사단이 났어야 돼요.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아주 그 모습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북한 사회는 사회가 아니에요. 북한 체제. 북한 체제는 죄송합니다. 탈주는 있는데 엑소더스는 있는데 왜 리볼트가 없느냐? 리볼트가 한거가 체계적인 정치적인 한거가 안 되느냐? 사회를 죽여버려서 사회를 죽이고 인간의 영혼을 다 가져간 거예요.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밑바닥서부터 차근차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대한 김정은부터 북한 특히 지배층이 거대한 세월호 구원파야. 그리고 구원파 간부들이죠. 그리고 근데 그 구원파를 그거 하는 김정은조차도 자기의 피지컬 서바이벌 위에 있다는 걸 생각을 못해요. 못할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순간 자 김정일이가 핵 문제 사고 쳐놓고 그 상해를 가잖아요. 예. 기차 타고 가서 천지 개벽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참모들한테 검토를 쉽게 받겠습니다. 근데 그게 체계적으로 검토되는 순간 참모들이 튀었을 겁니다. 왜? 중국식으로 개방하는 순간 자기들이 다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핵을 가지고 부여잡고 지금 시간을 끌어온 겁니다. 그런 거죠. 그렇죠. 자, 그런 차원에서 이리저리 이야기가 되는데 이게 다 김일성의 작품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 업보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하나 다행한 거는 세월호는 깔아앉았잖아. 깔아앉았죠. 근데 진짜 김정일의 위협에 의해서 얘들이 핵과 미사일을 가지는 바람에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보수혁명이 성공하는 바람에 시헬혁명도 성공하고 미국이 아예 그냥 통째로 접수해버리겠다. 깔아앉기 전에. 그래서 이제 살 길이 생긴 거예요. 그 휴전선 북쪽에서. 그리고 그게 또 휴전선 남쪽에서 살 길이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좀 굉장히 불안해하는 대한민국 집권층의 문제잖아요. 집권층만 아니라 식자층, 조중동, 그다음에 무슨 야당의 범털 국회의원들 다 그런 상황 펼쳐지면 지금까지는 생태계가 다 바뀌니까 자기들의 지금 사회를 조물락거리는 지배적 위치가 완전히 강제 조정 당할 거다라고 느껴요. 그렇죠. 사실 그렇고. 그래서 별로 이걸 안 반겨. 그래서 다 분단파야. 다 이제 우리 그렇게 이제 그렇소 모도 그러니까 대충 크게 봐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회의될 게 그러면 우리 문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철기에 들어갔는데 진실의 순간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 1년짜리 모래시계가 지금 모래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떨어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카자흐스탄이 중심이 되는 스탄 국가 4개국 방문을 했나? 방문을 하고 돌아왔고 그다음에 지금 국회는 밤새 그냥 지금 막 몸싸움이 난무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이 평양의 여러 가지 높은 이제 변화 가능성 때문에 우리 남쪽도 영광이 될 것 같거든요. 문정부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일단 엊그저께 그 김어준이가 아니 통일부 장관이면 부총리급 아니야? 그렇죠. 정세현이 원로고. 그게 부총리가 됐다가 안 됐다가 했어. 그 자리에 앉혀놓고서
뭐 미국 깡패 새끼들 뭐 씨발 뭐 이런 소리를 막 하는 거 보면 김어준이가 그냥 옛날 그냥 낙검수 하던 김어준이가 아니잖아. 공영방송 TBS의 주요 프로그램 진행자 아니요. 근데 그거 보고 야 저 사람들이 마탱이가 같구나.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거의 발악이에요, 발악. 제가 조금 좀 용어를 좀 다르게 얘기하면은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정부 시절의 이야기는 말하면 광범위한 반미 운동이. 예컨대 뭐야 저기 저 평택 기지. 그다음에 뭐 위도 저 방패장, 예. 위안 저 부안. 예. 뭐 그다음에 저기 동두천 미군기지 학생 막 예. 난입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굉장히 그 집단적인 반미가 그러니까 계속 이어졌죠. 그러니까 이거 현장에서의 현장에서요. 예, 또 농민들, FTA 반대. 그 농민들 시위하다 죽었잖아, 한두세 명씩. 예,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부 지금 뭐 백두칭송위원회 무슨 뭐 또 뭐 진보 학생들은 이제는 웃기는 거고. 전혀 그게 없고. 네, 그러니까 반미 히스테리가 제도권에 이게 지금 집권청에 상층부가 연출해 아래는 전혀 반미 기질이 없어 지금. 이제 반미 히스테리가 굉장히 이제 잦아들 겁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밑에는 현장 조직들은 반미를 감히 못 하는데 할 생각도 없고. 아니 그건 이제 오거나이저를 하면은 또 문정부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민노총도 상층부는 반미 시위를 하고 싶어해. 네. 동원이 안 되는 거야. 동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하노이 회담의 우리는 미리부터 이야기를 했지만은 저게 뭘 의미하느냐는 그냥 그 말하자면은 극단적인 망상주의자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그런 친구까지 포함을 해서 이게 구도가 정해지는구나.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와서 이제 친북 정복했다가는 나중에 내가 뭐 심할서 해야 될 일이 생기지 않을까? 옛날에 노무현 때 반미 시위하면 화염병 날고 죽창 갈라쳐서 경찰 찌르고 경찰 실명하고 그래서 방패로 경찰은 찍어서 노무현들 죽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그게 옳던 그르던 간에 밑바닥에서부터의 반미적 그 효순미선 시위 열기 이런 식의 그게 강했었는데 지금 아래로부터의 에너지가 있었다고 반미 에너지가 지금은 그게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아래에다 펌프질 하면 이 작동고리가 작동을 안 해요. 어느 상권 딱 내려가다가 노조 산별노조 최상층에서 내려가다가 동원은 산별노조에서 합니까? 현장노조가 해야지. 그렇죠. 현장노조가 동원하려고 딱 들면 동원이 안 돼버리고 바로 현장이 복수노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노동운동하는 계보에서 바로 치고 들어와서 그 현장에 이 노동조합을 장악한 집단이 자기 리더십을 못 끌고 가. 그러니까 현장에 동원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전 통일부 장관까지 나와가지고 깡패 새끼들 씨발하는 그 자리에서 같이 깎아거리고 웃는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상층부가 그거를 막 그 반미적 언행을 스스로 막 하는데 혼자 떠 있는 그냥 허공에 대고 짖는 거죠. 용어를 살아나면 반미 히스테리라고.